안녕하세요. 말감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TV의 나사로입니다. 며칠 전 뉴스에요. 전북 익산의 어느 마을에 99분의 주민 중에서 22분이 암을 앓고 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마을에 들어선 유기질 비료 공장에서 나오는 발암물질 때문에 그랬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기농 그러면요,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일반 농약을 친 것보다는 좋은 것은 사실이겠죠. 근데 원래 야채라는 것은 자연농으로다가 키우는 것이 야채죠. 근데 어느 순간 산업화를 거치면서 농약을 치기 시작하고 비료를 뿌리고 이러면서 이제 유기농이라는 게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어릴 때나 5, 60년 전에는 전부 거름이라는 걸 뿌렸습니다. 거름. 그게 일종의 인분이죠. 인분하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퇴비를 만드는 건데 그 거름을 뿌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유기농이 아닌가, 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채소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야채의 진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자연 재배와 유기농 재배와 농약을 뿌린 일반 재배를 비교 실험한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그냥 자연 상태로 놔두게 되면요, 가장 먼저 썩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대체적으로 자연농이 가장 먼저 썩을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신다 그럽니다. 근데 그 생각은요, 예상외로 유기농이라 그럽니다. 유기농 비료로 사용한 그 식물은요, 가장 빨리 썩고, 두 번째가 농약을 사용한 일반 재배 야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농에서 키운 야채는요, 썩질 않는답니다. 그대로 마르고요, 건조가 된다고 그래요. 서두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음식이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음식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요즘 나와 있는 음식들이 제대로 된 음식이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분들 보면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이걸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음식이라는 것은 생명을 넣는 것이죠. 생명. 살아있는 음식을 넣어야 우리가 그 음식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자연농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서두에 나옵니다. 누나가 16살에 골육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고통을 보면서 자신은 꼭 건강을 잘 지켜서 부모님 눈에 눈물이 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자연농을 하게 된 계기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자연농 그러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기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일 같은 것도요, 물에다가 담궈보게 되면 유기농이나 일반 재배 과일은요, 물에 둥둥 뜬답니다. 그리고 자연농으로 키운 과일들은 무거워서 가라앉는데요, 물을 갖다가 열흘 이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다. 근데 유기농 무는요, 썩어요. 열흘 만에 다 썩습니다. 물이 됩니다. 근데 자연농으로 키운 무는요, 그대로 있고요, 마릅니다. 계속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썩질 않습니다. 당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책을 통해서 제가 야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책 한 권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똥 살리기 땅 살리기, 이런 책입니다. 이게 아주 옛날 책인데요.
지구는요, 순환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설하는 것을 다시 순환해서 우리 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밭에 뿌려지고, 식물이 거기에서 영양분을 섭취해서 우리가 그 식물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아파트 문화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서 화장실이 집으로 들어오게 됐죠. 이제 어느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화장실이 집으로 들어오면서 인류는 건강을 잃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때는 화장실이라고도 안 했죠. 변속간, 뒷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인분을 퍼서 나르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주 구닥다리 같은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만 그게 불과 몇십 년 전 얘기예요. 몇백 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퍼다 나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지금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자연의 법칙을 거스렸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에 노출이 되고요. 그 질병 때문에 의료산업이라는 것이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과학자들은 많은 것을 질병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도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질병도 엄청나게 많다 그래요. 식물 속에 밝혀지지 않은 그 성분들도 수천 가지가 된다 그럽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요,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SES에서 슈로 활동한 유수용이라는 분이 이 책을 번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쓴 얘기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번역을 맡은 것은 나에게 엄청난 행운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안전한 먹거리라는 말에 유기농이나 친환경에 거액을 지불하면서 가족의 건강을 보장한다고 착각하고 살았다. 태양과 흙과 물과 야채를 자연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열심히 가꿔서 본인과 가족들에게 제공하겠다. 이런 소감을 맨 마지막에 밝혔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요, 유기농이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연농을 하게 되면요, 벌레가 꼬이지 않는다 그래요. 유기질 비료나 일반 비료나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영양 성분을 섞는데요. 첫 번째가 질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산과 칼륨, 이 세 가지면 식물의 영양이 충분해서 식물이 쑥쑥 잘 자란다 그래요. 거기서 특히 질소라는 것은요, 식물을 성장하는 데 중요한 물질인데 이 물질이 과하게 들어가게 돼서 식물이 흡수하게 되면 그것이 초산성 질소로 바뀌게 되고요. 해충이 그것을 먹기 위해서 모인다고 합니다. 해충이라 그러면 우리가 나쁜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책에 보면요, 해충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초산성 질소라는 것이 우리가 섭취해서는 안 되는 물질인데 그것을 먹으려고 하니까 해충이 와서 그것을 먹어 치우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비료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레가 꼬이는 거고요. 야채가 오래 놔두면 썩게 되고요. 그 초산성 질소 때문에 색깔이 더 진해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흐린 걸 골라라. 연한 것이 오히려 자연에 가까운 것이다. 자연농으로 키워보면요, 대부분의 식물들이 색깔이 짙지 않고 연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가지런하게, 모양도 가지런하게 자라고요. 들쑥날쑥 자라는 거, 이것이 우리가 자연농인 줄 알아요. 좋은 건 줄 압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기농을 키우게 되면 벌레를 먹어서 더 좋아, 못생겨도 유기농이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자연농은요, 벌레가 안 꼬이고요, 가지런하게 자란다 그럽니다.
그래서 초산성 질소라는 것이 체내에서 단백질과 결합을 하게 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1960년대, 50년대 이때 생각해 보면 자가체종이라는 걸 했습니다. 저희도 어릴 때 보면 시감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자가체종을 할 수 없는 환경이랍니다. 아예 종자서부터 자가체종을 못하도록 만든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묘회사가 있었죠. 종자회사. 여러분들 잘 아시는 흥농종묘, 중앙종묘, 서울종묘 이런 종묘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IMF 사태 때 미국의 몬산토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미국의 종자회사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또 유럽의 종자회사나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LG 한농팜이라는 데서 일부를 인수하긴 했지만 굉장히 그 수가 미미하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왜 종자를 말씀드리냐면요. 종자를 가지고 와야 우리가 야채를 재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종자를 갖고 올 때 종자를 조작을 해서 그 다음에 쓸 수 없는 종자를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자가체종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농이라는 것은 원래 자가체종을 하는 거죠. 그의 생산을 하고 거기서 씨를 받아서 다시 그 다음에 심고 이렇게 해서 순환의 고리에서 생산하는 것이 자연농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이런 건데 이 순환의 고리가 깨지고 음식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음식들, 음식 같지 않은 음식들 요즘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어린애들, 젊은 사람들 다 그런 거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농약 사용 국가 1위인데 이 농약을 전부 어디다 치겠습니까? 지금 GMO 때문에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뭐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는데 우리가 먹는 모든 과자 같은 거, 뭐 라면도 마찬가지고요. 인스턴트 음식들 만들 때 전부 그런 걸 씁니다. GMO. 이런 먹거리 환경 속에서 지금은 생산성을 키우기 위해서 인공 조명으로 다 키우는 식물이 나왔습니다. 24시간 인공 조명을 갖다가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쏘는 거죠. 실내에서. 그런 식물을 우리가 먹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안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무엇을 먹더라도 좀 알고 먹자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